현재 개봉 중인 영화 벌스의 감독 김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 DV를 맡게 되었고요. 감독님, 윤강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저를 잊지 마시라고 보라색 꽃으로 샀어요. 네,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이나 작품에 대한 짧은 소개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 우리 집을 연출한 윤가은이고요. 오늘 가장 기대했던 주비의 날이라 너무 떨려서 아점을 먹고 밥을 못 먹고 와서 지금 약간 갑자기 배가 고픈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사실은 아까 보라 감독님 주셨는데 제가 이거 자랑하겠다고 가지고 나온다고 하니까 보라 감독님이 나와서 직접 증정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테이블에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떨리는 GV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GV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식상하지 않은 질문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볼게요. 요즘 감독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첫 질문부터 훅 들어오실 줄.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본능적으로 늦잠? 요새 늦잠 자는데 촬영 전 프리부터 후반 때까지 거의 후반 수정이 한 5, 6월 정도에 끝나가지고 수정을 계속 거듭하느라 그때 이제 잠을 거의 잘 못 자. 1년 넘게 잠이 잘 안 들고 아침에도 너무 일찍 깨고 약간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냈는데 개봉한 다음에는 그냥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냥 잠은 좀 잘 다리를 뻗고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서 요새 늦잠이 제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늦잠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영화랑 관련된 거 아니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 자는 게 요새 되게 행복해서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거 보고 오늘 또 복습하면서 보는데 또 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일 때문인지 아니면 이 영화에 엄청난 공감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되게 공감이 됐었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 싸우는 장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 아이들 싸우는 장면에 대가인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막 싸우고 있는 애들은 힘든데 저는 막 그렇지! 막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예. 아니 그게 아마 이번 영화는 특히 애들이 그때까지 막 감정 표현 이렇다 할 감정 표현을 잘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거의 없었다가 그 모든 스트레스와 각각의 집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를 싸우면서 사실은 푸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어떤 뭔가 시원함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배우들이 그 장면을 촬영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신나서 거의 영화 전체 중에 제일 신나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감정을 막 드러내는 거를 주로 참는 거를 하다가 이제 드러내는 걸 해서 그런지 그런 에너지가 뭔가 전달이 됐나 싶기도 하고
이번 영화에서 안 싸우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시 싸우게 돼가지고 근데 그 싸우는 장면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싸우는 거에도 때 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맑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창작을 하시면은 사실 어떤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서 지금 완성된 우리가 보는 형태로서 이야기가 딱 생각이 어느 날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각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라던가 아니면 뭐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스틸 사진이라던가 스틸샷 같은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감독님에게서 가장 첫 원형적인 어떤 이미지는 이 우리 집과 관련해서 무엇이었을까요? 이미지나 아니면 단어나 무언가 완전 첫. 제일 첫 생각 이 영화를 하는 것의 제일 첫 생각이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다음 주에 벌새 GB를 하는데 그때 제가 준비한 첫 질문이 이거여서 너무 놀라서 이게 어제 남 얘기가 아니고 훔쳐봤어요.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되게 갑자기 긴장돼.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놀랐어요. 제가 진짜 적어놓은 1번이 그거여서 이거 내가 받을 줄 몰랐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 항상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떠올렸던 거에서 떠올렸던 게 고스란히 이제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떠올린 거에서 계속 많이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의 정말 첫 시작은 아동 학대의 이야기였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얘기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 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음 작품을 이제 뭘 할지 고민하다가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들을 너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붙잡고 있어서 다음에는 어쨌든 싸우는 이야기, 결국 싸웠지만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어떤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연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좀 추상적인 목표가 먼저 있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생각을 머릿속을 떠오른 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이럴 때쯤 저는 어렸을 때도 아이들을 되게 저보다 어린 애들을 되게 좋아해서 동네에서 이제 친한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한 집이었어요. 근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자주 놀러 가서 그 어린 친구들이랑 제가 자주 놀고 제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뭐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특히 첫째, 둘째가 있었는데 자매였고 근데 그 둘째는 정말 한 2~3살 그리고 첫째가 한 4~5살 이렇게 정말 애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 특히 첫째에 비해서 둘째는 왠지 더 특히 엄마가 얘를 더 미워하는 것 같고 얘를 더 많이 제가 느끼기엔 좀 학대에 가깝게 아이를 방치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집에 가서도 자꾸 그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집에 못 가겠고 뭐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에 대한 되게 오랫동안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학대 자체, 가정폭력 자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제가 목격자였고 깊이 들어가서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방향을 나는 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지? 내가 어떤 상태였길래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졌지로 질문이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어쨌든 저희 집은 뭐 하나네 집보다 더 좀 심각한 가정 불화가 있었는데 뭔가 집에서
느꼈던 어떤 결핍 같은 거를 그 집에서 뭔가 채우려고 했었나,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봐주면서 뭐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시작이라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죠? 정말요? 네. 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훨씬 더 명료해지고 이 질문 하기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그러면 경험하셨던 거랑 다르게 유민의 집의 불화, 존재할 수도 있는 불화는 사실 아예 그거를 삭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이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삼촌도 안 나오고 부모님도 나오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영화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하나에 집중하자라는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왜 방치하는지, 왜 학대에 가까운 폭력을 저지르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심지어 그 이야기를 이제 1년 넘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괴로워지고, 이게 저의 어떤 지점을 계속 건드는데, 그거를 계속 감당하기 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었고, 당시에 뭐 미스백 이런 영화 후반 작업 중이란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글로는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자꾸 제가 쓰면 쓸수록 내 얘기가 아닌 거를 하고 남의 얘기를,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뭐 어줍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질문 자체를 좀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좀 제일 많이 했어요. 1년 정도 준비하다가 이제 방향이 확 바뀌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안의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우리 집은 하나의 집, 그리고 하나가 좀 주인공인 서사가 이제 됐는데요. 하나라는 캐릭터가 이제 이 세 명 중에서도 각각의 또 감독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유미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어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어떤 사람은 유진이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됐던 이유가 뭘까? 또 그런 게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우리들을 봤을 때 선, 지아, 보라가 세 명 있잖아요. 이것도 또 각각 감독님마다 누군가는 지아를 주인공으로 하고, 누군가는 보라를 하고, 누군가는 선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우리들에서 나쁜 애가 보라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서 보라 저거! 막 이러면서 감정이입하다가도 보라구나. 아니요, 보라 나쁜 애.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보라 나쁜 애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어딜 가나 보라 보라라는 나쁜 애가 이름이 항상 아닙니다. 나쁜 캐릭터로 좀 나올 때가 있어요. 해피엔드에서 바람 피는 최라는 거랑 또 섞여가지고 보라로. 이거 좀 딴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하나는 엄청나게 또 착한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선이도 사실 되게 선한 캐릭터이고, 하나는 오빠한테도 내가 다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짠했었거든요.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발생한 캐릭터인가요? 일단 보라 마음에 되게 걸리네. 보라는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그냥 이 발음이 쉬운 걸 찾다 보니까 사실 보라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나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안에서는 선이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한 번도 착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제 잘 참고, 그러니까 참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을 제때 정확히 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꾸 시선이 외부로
가는 아이들,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런 인물이 영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인물의 삶을 누군가 그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외부에서는 또 이런 인물이 나왔을 때 조숙하다, 어른 같다 이렇게 속이 깊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인물이 성숙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보는 건데,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너는 참 조숙하다, 뭐 어른들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뭐 이런 칭찬을 들었었고, 그런 칭찬 받는 거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커서 저를 돌아보니까 약간 화도 나고, 잘 참아서 그런 칭찬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 어떤 상황에서 크게 무리를 안 일으키고 이 상황을 다 억셉트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말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닐까? 진짜 성숙하다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화에서 흔히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됐는데, 사실 그 내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의도 하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근데 하나가 또 제가 너무 짧게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되게 단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다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캐릭터라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던 건, 하나가 착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게 저변에 깔려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한숨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가. 엔딩 크레딧에서도 사실 하나 한숨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누군가 연기를 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가빠르게 계속해서 쉬는 캐릭터를 본 적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하나의 역을 맡은 그 나연 배우님의 어떤 실제 캐릭터인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좀 그런 식의 호흡이 가쁜 연기를 좀 지도를 해주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도 네, 디렉션이 전혀 아니고, 저도 현장에서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연 배우가 저거를 찍을 때 6학년이었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거의 성인들이랑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 대화는 이제 좀 쉬운 말로 표현할 뿐이지 다 하는 나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디렉션보다는 그냥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표현되지 않을 때는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의 한 적이 없어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사실 한숨을 좀 덜어낸 거기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한숨이 너무 많다. 편집 감독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운드 믹싱을 할 때 믹싱 감독님이 약간 이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의 전면으로 특히 이제 오프닝과 엔딩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로 닫히는 결말을 원해서 좀 믹싱 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의 정확한 들릴 수 있는 한숨을 주자, 이렇게 좀 후반에서 디자인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좀 있고, 그래서 김나연 배우가 ADR을 하러 와서 하루는 거의 한숨만 쉬다가 영화 전체 내에 숨만 쉬다 간 적도 있고, 예. 나중에 좀 많이 덜어냈죠.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한숨을.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거 느끼긴 했어요. 현장에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잊어먹었던 어떤 버릇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실 연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너무 덥고 지금 너무 지치고 이럴 때도 뭐 하다가 알게 지금
알았어요. 뭐 약간 이런. 근데 그 한숨도 또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한숨들이. 그래서 아 이게 나도 있고 있었구나 한숨이 이런 생각도 좀 나중에 하게 됐고 계획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 좀 공감되는 게 애들 한숨 좀 쉬어요, 진짜. 약간 작은 거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요청했을 때 힘들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애들이 스트레스를 금방 받아서 이렇게 해요. 바로 즉각적인 네. 반응이 나오지 그럼 않아요? 진짜 내가 정말 죽을 죄졌구나 이런 생각이 그럼 드는데. 어떻게 해야 네, 되지? 네. 막.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저는 그 한숨이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뿐만 아니라 유미, 유진이 모두의 한숨 같은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의 그 한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려가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한숨이 저한테는 좀 독특한 사운드로 들렸었는데,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아주 하나가, 많은 장면들이 되게 좋았지만 하나가 선행 1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는 거 1등 했을 때 두구두구두구 하고 딱 김하나 했을 때 그 표정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뭐랄까 거기에 서린 슬픔이나 약간의 놀람, 공포 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놀랐는데 거기에 어떤 식의 저는 애수를 느꼈거든요. 그 장면 혹시 어떻게 연출하셨고 이게 의도된 연출이셨을지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었어요. 네,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 뒤에 더 찍긴 했는데 컷은 이제 거기까지 쓴 거고 사실 이제 선행상이라는 것도 정말로 누가 어떤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했다기보다 그냥 하나 같은 애가 받는 상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얘는 뭐 의도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을 받아버린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나연 배우랑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사실 이거는 하나가 집에서 그렇게 길러진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에 어떤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애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마치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끼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길러지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외부로 가서 뭔가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도 모르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뭔가 진짜 선한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을 해서 받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서, 자기가 뭘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집에 계속 오한이 있으니까 그 집에 있는 생각에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칭찬해주는 자리가 왔을 때 이게 나한테 왜 벌어지는지 모르고 좋아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던 어떤 것을 받게 되는, 내 생각은 여전히 항상 집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나연 배우한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있는 부모님이 계속 싸우는 것이 아마 하나는 학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집에 있었으면, 아침에 있었으면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엄마 아빠가 또 어떻게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나는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놀라서 선생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가 좀 잡아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 딱 이 캐릭터에 되게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착하고자 하는 그것과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깊은 슬픔이 있는 아이 같다라는 그게 그 순간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반대의 표정을 지으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기대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중요한 대사들이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수정이 되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대사나 그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렇잖아요. 쓸 때. 혹시 그렇게 중요한,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그 대사가 있었어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 전체에서 꼭 그러니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하고 싶은 대사가 있어서 그거는 배우가 살짝 뭐 의미를 바꾸더라도 꼭 그 대사를 하고 편집 때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대사 있는데 그건 사실 찬이 대사거든요. 찬이가 그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중간에 울면서 나와서 감정 표현을 처음 하고 사실 이렇게 싸웠던 거를 얘기하면서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들에 아이였을 때 되게 어떤 순간에 똑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어떤 순간에 너무 이 집의 불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태어난 게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에 정말 더 아이였을 때는 마치 내가 태어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그럴 거면 나를 왜 낳았지? 이렇게 괴로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안에서 그 말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찬이한테 줬던 것 같고 찬이한테도 이제 이런 대사 어때? 그 안지호 배우한테 물어봤을 때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어쨌든 그 배우도 같이 제 마음에 공감을 해줘서 편집할 때도 이게 제발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상한 마음이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그 대사가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대사는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느껴봤을 수 있는 대사이지 않을까? 좀 약간 좀 폭력적인 대사처럼 느껴질까봐 저희 부모님이 보실 때 너무 긴장해서 저도 봤는데 이제 따로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긴장을 괜히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저는 공감 같습니다. 왜냐면 가버나움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요새 지브리를 하면서 꼭 질문이 아니라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느끼신 감상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질문이 아니라도 이렇게 보신 소감 같은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감독님의 팬이고요. 제가 윤가은 감독님 작품 우리들과 우리 집을 챙겨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선의 캐릭터나 아니면 여기 우리 집에서 나오는 하나나 유미를 보면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대한민국 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그 감정을 잘 담아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집이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희생을 하게 되고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는 그런 딸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담아내신 것 같아서 혹시 여기 있는 혹은 저희와 이 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딸들 그러니까 K도터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K도터를 같이 주인공 이게 그러게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이거를 제가 막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캐릭터를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이기적으로 정말 생각할 때
그냥 저를 위로하려고 영화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저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이제 아이들 영화를 내가 왜 좋아하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던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벌써 보면서 그 위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누군가 내 얘기를 해준다는 게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제 영화를 보시고 그런 자기 본인 이야기라고 느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소리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들고 제가 딱히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장녀고 장녀 자꾸 이제 하나는 장녀는 아닌데 일종의 장녀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랐고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그런 사실 이제 이거는 엄마를 보면서 자랄 때 그 딸들은 엄마의 어떤 삶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든 내적으로 소화하려고 하면서 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엄마들이 이 사회에서 겪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을 딸이 같이 흡수해서 생겨나는 책임감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시기를 관통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또 한 스텝, 두 스텝을 또 밟아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냥 어떤 위로를 동시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일은 또 이제 앞으로 저도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피드백들 받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돼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뭐랄까 여성 관객으로서 여성 감독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찍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된다 그래야 되나? 뭔가 연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화에서 식사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식사 장면을 연출하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에 두셨는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그냥 개인적인 감상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상자로 집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빛이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골든타임에 그것을 찍은 것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식사 죄송해요. 네, 식사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서 식사 그쵸. 사실은 하나네 집에서는 뭔가 가족들이 먹는 듯 보이지만 한 번도 식사는 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나요. 마지막조차 제가 컷을 해버려서 소리로 ASMR로만 한숨을 쉬면서 뭔가 밥을 뭐 이렇게 비비는 것 같은 소리만 들리고 이 안에서 유일한 식사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하나유미 유진이가 같이 오므라이스 먹는 장면일 것 같고 그 장면 자체는 그 먹는 장면을 연출을 할 때 어떻게 찍으셨는지 진짜 궁금한데 특히 이제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연기를 할 수는 없고 이거 되게 본능적인 거잖아요. 뭘 먹고 그거 맛을 느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쩌면 영화의 유일한 식사 장면이 될 거고 하나가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한 어떤 것을 이 안에서 채우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가족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유일한 식사가 되게 슬프지만 가족하고가 아니라 밖에서 찾은 가족, 유미 유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일 주안점은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점심시간에 찍었고 아침을 많이 먹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또 학대인데 일단 그 진짜 부탁을 했어요. 너무 미안한데 오늘 점심에 밥 먹을 씬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먹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걸 지켜줬고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었고, 그 안에서는 일부러 그냥 다른 거를 주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이렇게만 하고 뭐 케첩으로 그림 그리자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정말 배가 고팠고 그 안에서 이제 또 그게 생각보다 맛있게 됐나 봐요. 저희 미술 감독님, 팀장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막 냄새도 막 나고 뭐랑뭐랑 나고 케첩을 그린 것도 재밌고 이런 어떤 순간들을 그냥 저희는 capture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나온 장면이 사실은 그 장면이었고요. 죄송해요. 매지가 예. 그거는 어쨌든 집의 어떤 형태 지붕을 올리는 그 순간이 좀 더 영화적으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영화 안에 가장 핵심 장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집이 나오는데 집 안에서 집을 만드는 거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도 사실은 유미 집이 아닐 거라 결국엔 그냥 어떤 텅 빈 공간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드는 곳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붕을 올리는 장면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옥탑 마당으로 아이들을 좀 뺐고, 그게 이제 사실 그 해질녘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날은 오후 시간에 내내 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습도 이게 사실은 뭐 특정한 뭐 액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이들끼리 뭐 수다 떨고 뭐 하다가 지붕 올리는 거여서 그냥 그런 식의 간단한 연습만 한 3-4번 반복했고, 왜 반복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진짜 빨리, 사실 아이들을 한 번도 이렇게 막 재촉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진짜 빨리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익히는 시간으로 좀 연습을 하고 진짜 30분 만에 미친 듯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매지가워 촬영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단편 때 한번 매지가워를 찍어보고 다시는 매지가워의 어떤 것도 찍지 않는다는 결심을 했는데 또 그렇게 돼서 다행히 그날만 그 앞뒤로 다 태풍이 있어서 다 비 오고 이랬는데 그날만 해가 떴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 아니면은 그냥 못 찍을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마침 그렇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죠, 저희한테는. 저는 여쭤볼 게 음식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모두에게 밥을 이제 차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엔딩 이미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공포영화처럼도 막 느껴졌었거든요. 어떤 부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희망도 갖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말 어떤 하나가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모습 같은 느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사운드를 없애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노래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엔딩에서. 그래서 이거는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뭐 슬픈 엔딩인지 아니면 약간 무서운 건지 굉장히 복잡한 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어떻게 의도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막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평들을 이제 막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글을, 재밌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글을 봤는데, 그 엔딩 보시고 하나에게 사나 너무 무서웠고 상담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걸 제가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사실 저는 그 엔딩 자체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엔딩을 되게 많이 고쳤는데 엔딩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따뜻한 엔딩이라고 생각했고, 원래는 심지어 혼자 밥을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혼자 밥을 차려서 내 밥을 차려서 내가 나를 지킬 거야라는 심정으로 밥을 먹으면 어떨까라고 썼던 엔딩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 너무 무섭다 이 아이는 혼자 밥을 이거는 이 아이가 앞으로 너무 혼자 이렇게 이 아이를 딱 가둬서 어떤 것과도 가족의 상처받고 등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전 그때 몰랐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하나가 밥을 그렇게 먹자고 계속 하는데 한 번도 밥을 안 먹어서 그냥 어차피 하나는 이런 가족을 받아들이는 어떤 순간을 지나왔고 바닷가에서 통해서 뭐 텐트에서 자고 하면서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하나가 계속 꿈꿨던 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그거를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약간 하나의 표정도 먹어 약간 이렇게 앉아 먹어 약간 이런 마지막이야 내가 차려준 마지막이니까 좀 먹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이 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일종의 성취랄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식구들 밥 한 끼 한 번 먹였고 이 힘으로 나는 또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일종의 그게 약간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 그런 권리가 좀 주어지지가 않는데 한 번쯤은 가족들이 하나의 말을 듣고 따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얘가 가출했다 들어왔으니까 무섭잖아요.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아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충동적으로 가출했다가 들어온 거를 가족들이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 순간은 가족들이 하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는 이건 시나리오도 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가 사실은 이번 방학에 동네에서 이런 자매를 만났는데 이랬어 라는 이야기를 하나는 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죠. 상담은 성인이 되든 뭐 언젠가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런 시기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혼자 통과한 것보다는 그냥 그런 친구들과 같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한테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딩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더 명확해지고 오프닝에서 하나가 이제 조금 아까 관찰자 입장으로 아무런 액션도 못 취하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엔딩에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연대로 인해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원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변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영화라는 거, 좋은 씬이라는 건 단 한 가지의 감정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감정선을 느꼈고 그래서 오늘 좀 감독님한테 직접 좀 들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관객분들에게 넘어갈게요. 네, 감독님이. 안녕하세요. 저 미장센 때도 뵀었는데 봉사했었거든요. 네, 윤가은 감독님 팬입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단편 콩나물부터 봤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랬고 이번도 그랬고 좀 그런 영화였고 이번에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영화를 만들 때요. 영화를 만들 때 이게 영화의
영화를 만들 때 영화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도 이건 좀 다른 안팎의 문제이긴 한데 제일 크게는 진짜 정말 그죠. 이거 되게 평생 생각해야 되는 되게 진짜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말을 막 더듬고 있네요, 제가. 그냥 제가 이거 근데 사실 작품 할 때마다 계속 바뀌긴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와 제가 만드는 과정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를 쓸 때 늘 이게 어쨌든 좋은 이야기가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쨌든 영화관에 이렇게 사실은 갇힌 공간에서 누군가의 2시간을 오롯이 어떻게 보면 뺏는 혹은 누군가의 2시간 오롯이 원하는 것이 이제 감독의 마음인데 그 경험을 관객분들에게 주고 관객분들이 나가실 때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야기를 쓸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저는 그냥 좀 영화를 보시기 전과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 힘든 일이 있었다면 내 삶 안에서 그냥 좀 마음이 괜찮아졌다, 뭐 위로를 받았다, 힘이 됐다, 좀 살아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가시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아직도 속에서 약간 되게 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영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전면적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때 인생이 조금씩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어떤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사실은 하고 그렇다면 영화를 사실은 감독에게는 영화를 개봉해서의 경험은 되게 걸리는 게 진짜 길게 걸리면 뭐 2-3개월이고 짧잖아요. 관객들을 만나는 시간이. 나머지는 다 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쓰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혼자 하는 작업이든 같이 하는 작업이든 그런 경험을 또 서로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전 제일 많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이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든 것을 옮기기. 저기 네, 검은색.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친구가 하나가 유미 유진이랑만 방학 때 계속 노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선행상을 받을 정도로 그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인데 정작 친한 학교 친구는 별로 없나 보다고 그런 정서적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사를 찾아서 읽다 보니까 사실 그 하나 친구들이 있었는데 편집이 됐다고 들어서 그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삭제된 장면이 되게 많아서 그 삭제를 당하신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하나한테 이제 그냥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이제 지수라는 이름의 베프격의 이제 친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지수도 가족 안에서 고민이 있는 친구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든 다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고 이제 지수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아이였고 아직 부모님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시간을 못 내는 아이라서 하나랑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근데
이제 지수가 먼저 고민을 이런저런 고민을 터놓는 장면들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터놓을 때 먼저 터놓고 나 어떡하지 하니까 하나는 자기의 고민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고민의 어떤 농도가 비교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 입장에서는 내 고민이 훨씬 더 뭔가 난 지금 이혼을 앞둔 부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그걸로도 저렇게 천근만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 고민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뭐 그런 식의 장면들을 찍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삭제할 때 하나는 친구가 없어? 뭐 이렇게 느껴지실까봐 분명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친구 장면이 들어가니까 하나는 어쨌든 감정적으로 그러면 친구랑 더 나누어야 되는데 유미유진이한테 시선이 가는 게 이게 또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깔끔하게 너무 미안하지만 친구들을 도려내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 인생에 가장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장 엣지에 낭떠러지 끝에 이제 절벽 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거에 시선을 두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온전히 그냥 가족 문제로 풍덩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 아이 마음에서는 그런 게 요동치고 있을 때라서 친구랑의 교류도 이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편집할 때 좀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유미유진도 사실은 시선이 가는 거는 이 아이들이 마치 가족과 같이 돌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친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삭제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네. 하나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이 방학을 견디기에 이제 친구한테 시선을 못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마지막 씬에서 그 앞전에 하나는 이제 가족들과의 유대를 위해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밥 같이 먹기, 하나가 여행하기인데 결국 여행은 못 가게 됐지만 마지막에 식사는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이제 뭐 하나가 만드는 음식도 있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씬 바로 직전의 장면이 하나가 이제 만든 방학 과제라는 그 레시피북, 자기만 레시피북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하나씩 넘겨보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극 중에 나왔던 음식들이 다 나오는데 레시피들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유일하게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그 계란밥이라고 할까요? 밥 위에 계란이 얹혀있던 그것만 레시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장치로 쓰이는 음식이 그 레시피북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질문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를 뭐 몇 회차 보는데 볼 때마다 영화에 나온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계속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레시피북 만들 때 그거를 첫 레시피로 넣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계란밥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막 화면 이제 확대하고 사실 찍긴 했는데 오프닝에서 차리는 것도 계란밥이거든요. 그것도 찍었어요. 계란밥 자체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차리는 건데 아마 그 가장 단순한 요리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특히 어렸을 때 계란밥이라기 진짜 그냥 계란 노른자 이렇게 비벼서 뭐 간장 넣어서 먹는 그런 식의
아주 단순한 음식이라서 하나가 이거를 레시피를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진 것도 있었고, 이렇게 레시피북을 만들 때 요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가 방학 숙제를 할 때 방학 숙제를 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계란밥을 레시피북에 넣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하는 식사가 되게 소박한 아주 보통의 식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중간에 따로 요리하는 장면도 안 넣고 막판에 가서는 뺀 게 이제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그리고 이제 막 그게 이제 의미 부여를 제가 막 이제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막 그 레시피북까지 막 나와서 그 레시피북에 사실 텍스트와 그림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적으로 너무 강조가 되고 그게 비주얼적으로 또 나오면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상으로는 이걸 요리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보여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하나가 준비할 수 있는 식사를 하되 이제 보여지지 않은 것을 하지만 연결은 되는 계란으로 연결은 되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으로 좀 돌아갈게요. 저는 하나를 좋아하게 된 아주 좋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상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절망 어린 그 여러 가지 복합한 표정과 그리고 하나가 타인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미, 유진이랑 이렇게 연대를 나눌 수 있지만 아이로서 그 먼 곳까지 같이 가자고 말하는 데는 사실은 우리 삶에서는 쉽사리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타인의 삶에 이렇게 선을 넘어오고 더 개입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제가 하나를 정말 딱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너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중에 되게 큰 장면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첫 생각, 그 과거의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감독님께서도 삶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개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대와 어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이 영화를 하시는데 이 하나의 개입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장면, 그러니까 그 개입을 하게끔 한 그 어떤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어요? 네, 혹은 그 개입의 순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캐릭터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거를 좋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데, 왜냐면 그 하나라는 인물을 만들 때 혹은 만날 때 그 인물이 어쨌든 일종의 오지랖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시선이 외부로 가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고 책임지고 싶어하고 돕고 싶고, 근데 이런 의지가 뭐 어떤 불우한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떤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발화해서 이 친구한테 그런 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되게 천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어진 그 친구의 재능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특히 현대사회에는 더 이제 각자 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랬고 주위에도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친구들을 볼 때 너무 그러지 마, 너를 챙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때 그거를 온전히 바라봐주고 그 순간을 칭찬해주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사회에 더 살고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요리보다도 하나의 가장 특출난 재능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뭐 여행을 가자던가 뭐 너네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가자던가 혹은 사실은 맨 처음에
그 하나가 길 잃은 유진이를 보고 가서 굳이 나 아까 너 봤는데 너 지금 아까 언니랑 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사실은 이제 그 순간 하나가 이 친구한테 그 어떤 하나의 오지랖의 재능을 펼치지 않았다면 유진이가 또 어떻게 됐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연결을 하려는 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거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능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맞는 대답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제 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작품 만들 때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그런 성향을 가진 저를 한동안 되게 미워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를 못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혼도 많이 나고 그러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되게 미워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 그 순간 또 지나고 나니까 근데 하지만 이것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뻗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냥 그 되게 복합적인 마음에서 이 인물이 좀 탄생을 했고 예.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질문한 게 너무 좋고 답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선을 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민폐를 서로 끼치자라는 얘기를 친구들이랑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로 민폐 끼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폐를 끼치고 오지랖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물론 선을 너무 넘었을 때는 너무 부담되기도 하지만 아주 그 적절한 오지랖들이 우리를 또 살리고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순간들 유미 유진이를 이렇게 발견해주고 그야말로 발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안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리를 정말 정리해야 되는데요. 아쉽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끝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째 영화를 또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까지 많은 어떤 고민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두 번째 영화를 만드신 소감 그리고 뭐 오늘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볼 질문 중에 앞으로 두 번째 영화를 앞두시고 이제 이런 질문 하려 저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예습을 근데 두 번째 영화가 감독님도 진짜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첫 번째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저한테 첫 번째 영화도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내놓고 나서의 저는 그 어떤 이 뭔가 하여튼 상황 정리가 좀 안 되는 기간이 좀 길었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첫 번째 영화를 만드는 동안 이게 내 마지막 이게 내 유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만들었거든요. 아마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 하셨던 기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냥 이거가 마지막이 이게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거는 아마 그냥 이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이것을 시장에 내놓는 시장에서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거를 한 번도 증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사실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고 매번이 계속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새 두 다리 뻗고 잠을 잔다는 게 개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게 진짜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은 영화의 반 정도를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개봉해서 관객들하고 만나는 순간이 반이고 그걸로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새 그냥 두 번째 영화를 어쨌든 너무 사실 되게 무섭고 되게 외롭기도 했는데 만들어서 관객분들 앞에 어쨌든 선보일 수 있어서 이런저런 영화의 평을 듣고 제가 배우기도 하고 뭐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사실 하는 즈음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에 제가 벌새 김아람님 영화에 GB를 하게 됐는데 거기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왠지 겹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최대한 하고 싶은 질문이 중간에 튀어나올 근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거를 모두 쟁여놔서 다음 주에 미친 듯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꼭 뵀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제가 그 3년, 좀 길어지긴 하지만 3년 전에 개봉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같이 개봉을 하는 여성 감독님의 영화가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이상한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그 되게 기묘한 처음 느껴보는 기쁨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자리가 저는 되게 기대가 됐고 제가 좀 횡설수설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신 분들 모두 다 이 우리 집에서 우리들에 나왔던 배우분들이 나왔을 때 그 굉장한 반가움, 안도감 같은 걸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 우리 집의 배우들을 또 감독님 다음 작품에서 왠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다음 작품이 정말 기다려진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감독님 다음 작품 정말 기다려지고 그 3부작처럼 뭔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